수업한 4인방은 이 하프 모의고사도 다 꺼내주세요. 안 갖고 왔는데. 그럼 안 한 거죠. 합한 모의가서요? 네. 그러니까 숙제로 준 거, 숙제. 숙제로 준 거. 거의 도감되면서 푼 건데요. 아유 무거워. 아세요 이거 다 썼어? 데스크 가서 받으세요. 네. 아 지금 필요해요? 그럼 가서 받아보세요. 네. 아이고. 무거워. 이거는 예문이 없잖아. 예문이 지난 시간에 실컷 해놓고 요것만 쓰고 할 수 있어요? 강조 버전 도치 버전 다 했잖아. 오늘 뭐 난리네요. 듣기도 안 되고 돈을 안 주셔요? 책 사야 될 돈은? 아이고 잠깐만요. 아니 책 사야 되는데 돈을 안 주신다고요? 선생님 말씀 좀 해주세요. 선생님 말씀 좀 해주세요. 아니 이거는 학원에서 사고 학원비로 낼 때 같이 낼게요. 그런 경우는 거의 못 받고 내가 한번 연락 드려야겠네. 왜 어려워? 저기도 잠깐 못 쓸래나. 좋아. 뭐야 이거 제대로 풀고 있네. 요즘에도 거의 다 하는 것 같은데? 너무 무거워요. 앞부분에 한 번 빼도 되는데. 너무 귀찮아요. 아니지? 뭐 넘기시면 사실 이거 5번인 거는 틀리라고 하는 문제. 안 배운 걸 다 했거든. 그죠? 다 앞문장은 썼는데 뒷문장은 못 쓰겠어요. 일부러 냈어요. 네. 저거는 평가에 들어가나요? 아니요, 안 들어가요. 다행이다. 그래서 한번 내본 거예요. 이거 보셨죠? 네, 봤어요.
그랬어요. 또뭐 했어 여기다가? 엄마가요. 엄마가 왜 다 엄마가? 내가 부모님이 좋아하나요? 어. 물통을 사줬는데 고무 패킹을 안 끼워서 제 가방에 달아놨거든요. 진짜 어머니의 탓입니다. 야, 왜 단어책은 크진 않았어?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자식 키우는 입장에서 참 마음이 아파. 뒤에 보여서 해석하는 체크를 좀 해주시면 돼요. 오늘 잘 안 끼워가고. 학교 모의고사를 사줬어요. 왜요? 시간이 어떨 때라도 생기겠지요. 당연하죠. 다른 친구들은 시간이 남아들어서요. 오늘 전반적으로 숙제 상태가 굉장히 좋지 않군요. 일단 그 지우랑 지인이는 하프 모의고사를 아예 안 푼 거예요. 그러면은 풀었는데 안 가져온 거야? 안 푼 거야? 지우야? 풀었는데 안 가져왔어? 저는 좀 풀다가 다른 부분을 아 그랬군요. 네. 뭐 어쨌든 안 가져왔으면 전 안 한 거예요. 제가 새로 뽑아줄 테니까 오늘 다 하고 왔어요. 알겠죠? 그럼 풀던 거 이어서 풀고. 아 너는 가지고는 왔어요? 네. 가지고 왔으면 그거 마저 하시고 그렇게 하고 네 오늘 데일리 테스트 결과도 또 공교롭게도 숙제 안 한 두 분이 결과가 또 좋지 않게 나왔네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따가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봅시다. 관계사 파트에서 우리가 개념화를 했고 이제 문제풀이를 하지 않아서 그래서 이제 문제 부분을 좀 냈어요. 그래서 다음번은 관계사 문제를 좀 계속해서 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일단 우리가 수능 파트가 이제 끝날 때까지는 우선 요거를 계속해서 관계사 관련된 문제를 좀 출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 해서 관계대명사와 관계부사 그리고 시험에 어떻게 나오는가 풀이법까지도 다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실전 문제를 해봐야겠죠? 지금 여기에서 이제 출제한 문제들이요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과정으로 푸는가. 자, 가볼게요. 첫 번째 문제부터 1번에 We read your weekly newspaper column, which is quite informative.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서 일단 여러분이 단어를 모를 만한 게 뭐 칼럼은 말 그대로 칼럼으로 생각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informative는 유익한이라는 뜻이에요. 유익한. information이 이제 정보잖아요. 그래서 정보를 줄 수 있는 거니까 유익한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주목해야 될 거는 이 관계대명사 which 앞에 콤마가 나왔다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전에 배웠던 관계사의 계속적 용법인데 계속적 용법에서는 that 또는 what은 불가능하고 나머지는 다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뒤에 동사가 바로 나왔으니까 주격 관계대명사다라는 것도 확인이 가능하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1번은 문제될 게 없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해석은 어떻게 하냐? 우리가 당신의 주간 뉴스 칼럼을 읽는데 근데 그것은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그런데 그것은 그렇죠? 그리고 그것은 꽤나 유익하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그렇죠? 다시 한번 지난번에 관계사의 계속적 문법은 이제 제가 문법을 중심으로 좀 설명을 많이 했었는데요. 해석을 좀 하나 보여줄 테니까 좀 여러분이 간단하게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 관계사의 계속적 문법은 대표적으로 네 가지가 제일 많아요. 콤마 위치, 콤마 후, 콤마 when, 콤마 where 이렇게 네 종류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해석을 할 때는 전부 다 얘네들은 접속사의 대명사로, 얘네들은 접속사의 부사로 나눠서 해석을 하면 돼요. 나눠서. 자, 근데 일반적으로 접속사는 그리고를 제일 많이 쓰거든. and를 제일 많이 써. 그래서 and를 기준으로 쓰자면 그리고 그것을, 물론 얘가 목적격이라면 그것을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자, 그리고 그는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when은 그리고 그때, 마지막 where는 그리고 그곳에서. 됐어?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이게 가장 기본값이에요. 해석에서 가장 기본값. 물론 항상 얘네로 해석되는 건 아니야. 다시 한번 말하지만 목적어로 쓰이면 을을 붙일 수도 있고, 그리고 여기서 접속사가 그리고 말고요. 그런데, 그러나, 그럼에도, 왜냐하면 이렇게도 해석이 될 수 있어요. 다양하게 해석이 될 수 있다. 가장 대표적인 해석만 제가 쓴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넘어가서 2번 볼게. We plan to go to the city where my grandfather would like to visit this summer. 자, 요 문제가 바로 이제 고등부에서 잘 나오는, 특히 고등학교 1학년에서 가장 대표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앞을 보면은 the city라는 녀석이 나와 있고 뒤에 where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너네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장소 나왔네? where 맞지? 이렇게 생각해 버린다고. 지난번에도 말했지? 이렇게 푸는 거 아니라고 했어요. 그렇게 따지면 위치를 써놓고 사람 아니네? 이렇게도 가능하다 했습니다. 다시 한번 관계부사나 관계대명사, 특히 관계부사에 밑줄 쳐져 있으면 관계대명사냐 관계부사냐를 비교하는 문제예요. 관계부사를 우리가 잘 봐야 된다. 그래서 뒷문장이 완전한지 불완전한지를 판단해보고, 완전하면 where, 완전하지 않으면 which를 쓰는 건데, 뒷문장을 봤을 때 My grandfather would like to visit. 주어 동사 목적어 다 나왔는데요? 근데 뭐가 빠졌어? to visit의 목적어가 없습니다. 됐어? 우리 이제 조부모님이, 우리 할아버지가 would like to visit, 방문하기를 원한대요. 어디를, 뭐뭐를, 룰이 없죠. 목적어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불완전한 문장이라 관계부사가 아닌 관계대명사 which로 이렇게 써줘야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세 번째 볼게요. Do not hesitate to ask people to speak slowly or to repeat that has been said. 자, 하나씩 볼게요. Do not hesitate. hesitate이라는 거는 주저하다, 망설이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망설이지 말아라. To ask people. 자, 니네가 알고 있는 ask는 주로 물어보다의 뜻인데 우리 지난번에 투부정사 할 때 한번 배운 적이 있어. ask가 물어보다 말고 ask 목적어 투부정사 이렇게 5형식 구조로 나오면 이때 ask는 요청하다의 뜻이 되는 거야. 요청하다. 그래서 부탁하다, 요청하다. 주저하지 말래요. 사람들에게 부탁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뭘 부탁하는데 천천히 말해달라고 부탁하는 걸 망설이지 마라. 또는 to repeat, 반복해 달라고 부탁하는 거죠. 이렇게 짝이요. 짝. 이렇게. 자, 뭐를 반복하냐? 여기서 대시 나왔는데 잘 봐봐. 얘들아. 이거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왓된 문제거든. 왓된 문제. 다시 한번 여기다 써볼게요. 자, 여러분이 이미 필기한 내용인데 복습이에요. 중요한 내용이니까. 자, 왓된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자, that vs what이야. 그러면 맨 처음에 내가 뭐라 했지? 맨 처음에 뭐라 했어? 앞부분을 구문분석해라라고 했어. 앞부분을 구문분석해라. 자, 그래서 여기가 완전한지 불완전한지 확인하라 했지. 자, 완전하면 뭘 써라? that을 써라. 불완전하면 다음 단계로, 그쵸? 2단계로 가라 라고 했어요. 2단계가 뭐였어? 그렇지. 뒷부분을 구문분석해라. 자, 뒷부분 구문분석했더니 또 완전 또는 불완전이 나오겠지. 완전한 문장이면 that이었어요. 불완전한 문장이면 what이었고요. 오케이, 잘했어.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봐봐요. 여기에 that에 밑줄이 쳐져 있다고 쳐보자. 그러면 앞부분을 봤을 때 자, hesitate의 목적어 to ask 나왔고 to ask의 목적격 보어까지 잘 나왔어요. 이어서 또 to repeat이 나왔는데 반복한대요. 뭘 반복하는데? 뭘? 목적어가 필요합니다. 즉 여기까지 봤을 때 앞부분은 어떤 문장이냐? 불완전한 문장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선생님 어떻게 불완전한 문장인데요? 다시 한번 반복하기를 요청한대요. 반복하기를. 뭘 반복하는데?
무엇을 반복한다라는 즉 목적어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잖아. 그렇기 때문에 요 repeat까지만 봤을 때는 불완전한 문장. 따라서 2단계로 갔는데 뒷부분을 봤더니 has been said 동사가 나왔네요. 주어가 빠져있는 불완전한 문장이기 때문에 what이라는 형태를 써줘야 된다. 그래서 what이 정답이 된다. 이렇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다음 페이지 4번 볼게요. 자, 4번에 the word on that on which they were riding bicycles was very dangerous 이렇게 나왔네요. 여기에서도 보면은요. 지금 일단 처음에 또 road라고 나왔어. 근데 요 녀석이 주어인데 뒤를 봤더니 동사가 안 나오고 갑자기 전치사에 대시 나왔어요. 자, 요 경우에는요. 사실은 이제 해석을 해봐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중등 과정이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말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말했다시피 전치사의 관계대명사면은 어떻다. 여기서 관계대명사는 that을 쓸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기억나? 그래서 우리가 that이라는 형태가 아니라 앞에 사람이 아닌 게 나왔기 때문에 which라는 형태로 이렇게 바꿔주면 됩니다. 간단하죠? 그래서 해석을 해보자면 그들이 자전거를 타고 있는 길은 was very dangerous. 아주 위험했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이제 영작 부분인데 5번 부분이 이제 제가 설명을 안 했던 부분이에요. 여기는 한번 내봤습니다. 그냥 내봤어요. 여러분이 과연 맞출 수 있을까? 네, 제 예상대로였습니다. 네, 근데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5번의 경우는 제가 뭐 이게 평가 요소에 넣지는 않았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여기에서 아무리 뭐뭐 해도라는 요 말이 있죠. 이게 however거든요. however. 근데 이게 영작 시험에서 좀 잘 나와요. 특히 이제 중3 2학기, 고1 1학기 이럴 때 영작에서 좀 잘 나와서 한번 내봤습니다. 제가 그냥 간단하게만 말해줄게요. however는요. 이건 좀 필기를 따라해주세요. however가 뒤에 어떻게 구조가 나오냐면 형용사나 부사가 나와요. 형용사나 부사가 나와. 그리고 주어 동사가 나와요. 이렇게 생겼어. 그래서 해석이 어떻게 되냐? 아무리 뭐뭐 하더라도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됐어? 그래서 이 전체 덩어리는 무슨 역할을 하냐면 부사절의 역할을 합니다. 부사절의 역할. 그래서 내가 회의에서 그를 만났을 때 when I met him at the meeting 여기까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더라도 아무리 열심히 그래서 뒤에 or라는 보면 부사가 나왔죠. 그리고 주어 동사 나온 거 확인되죠. 아무리 내가 열심히 노력하더라도 뒷부분 그대로 나는 그의 이름이 생각나지 않았다. I could remember his name 그대로 쓴 겁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6번은요 조금 어려운 영작이었어요. 진짜 어려운 영작. 이거를 맞춘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얘는 문장이 좀 길게 나왔으니까 한글 구문 분석을 하면서 한번 가볼게요. 자, 가난한 사람들은 다양한 질병들로부터의 위험이죠. 위험에 처해 있다랍니다. 그러니까 위험에 처하니 이제 부사고 그 다음에 있다가 동사가 되는데 뭐뭐 하는데 하고 여기 콤마 보이죠? 그렇죠? 아까 전에 제가 관계사의 계속적용법 해석할 때 어떻게 했느냐? 뭐뭐 하는데 근데 그것은 그런데 그것은 그런데 그때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된다고 했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한 가지가 더 추가된 게 미리 답부분을 보자면 for which라고 나왔거든요. for which. 그러니까 심지어 이번에는 전치사의 관계대명사로 이제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요 경우에는 해석을 어떻게 할까요? 요 경우에 젤러가 일단 다시 돌아가서 가난한 사람들이 위험에 처해 있답니다. 다양한 질병들로부터의 위험에 처해 있는데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여기서 which가 가리키는 선행사는요 앞에 나와 있는 a range of disease예요. 됐어? 이게 선행사야. 그러면 이 문장은 원래 어떻게 생겼던 거냐면요. 잘 보세요. 여기까지 똑같습니다. 여기 콤마 나왔죠? 원래 문장은 이거였어요. And for the disease. 원래 이런 문장이었어. 원래. 됐어? 그리고 뒷부분 똑같이. 그렇죠? 원래 이렇게 생겼었어. 자, 근데 disease랑 disease가 똑같이 생겼죠. 그러니까 대명사를 써서 for them 이렇게 생겼던 거예요.
그치? 대명사로 쓴 거야. 근데 우리가 배웠다시피 접속사와 대명사를 합치면 뭐가 됩니까? 관계 대명사가 되죠. 관계 대명사. 그래서 and 없애고 대 없애고 which라는 형태로 이렇게 써준 거예요. 됐어요? 이런 원리예요 일단은. 그럼 이제 중요한 건 우리가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해석은 맨 처음에 쌤이 써줬던 요 버전 있죠? 요 버전. 요걸로 해석하면 돼요. 그리고 그 질병들에 대해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질병에 대해 그들은 주어 나왔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했다. 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 이 부분, or which를 쓰는 건데 아마 이 부분을 쓰기가 조금 많이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도 사실상 거의 틀리라고 된 문제에 해당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데일리는 이 정도로 좀 마무리를 하고요. 지금 이제 여러분이 계속해서 보는 거는요. 고등 기출에서 나오는 문제들을 제가 계속해서 발췌해서 출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5번, 6번을 대부분 잘 못 맞추셨었더라고요. 4번까지 대체적으로 좀 잘 하셨거든. 그래서 4번까지만 잘 맞췄어도 충분히 잘한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 오늘은 또 오늘 배울 내용을 해봐야겠죠. 근데 역시나 항상 여러분 패턴이 똑같아요. 수업 맨 처음 시작할 때 지금 5시 45분인데 맨 처음 시작할 때 6시 한 10분까지는요 다 어떤지 내가 말해줄까요? 일단 지구 눈에 초점이 없고요. 네, 지금도 똑같죠. 이거고요. 여진이는 목에 뼈가 없어요. 이 상태야, 이 상태. 목에 뼈가 없어. 이걸 지지할 수가 없어. 이 상태야. 똑같이 수업하다 나도 니들 눈빛, 니들 그 자세 똑같이 나도 해? 이러고 해 나도? 이러고 수업할까? 자, 봅시다. 지난번에 오늘 도치할 차례인가 아마? 지난번에 그 강조까지 다 했던 것 같은데 강조까지 다 했었죠. 도치는 제가 그때 그 저기 부정어 도치만 살짝 했었거든요. 그래서 도치라는 거에 대한 좀 전체적인 부분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여러 가지 도치가 나와 있는데 책에는 지금 부정어 도치, 그 다음에 부사의 도치, so neither 도치, 그 다음에 유도부사 도치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이게 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도치는 조금 이제 강조만큼이나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설명 및 필기를 좀 할 테니 써주시기 바랍니다. 다 치울게요. 자, 봅시다. 치고. 도치에는요 종류가 좀 크게 여러 개로 나누자면요 4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도치의 종류를요 4가지. 일단은 도치의 종류를 알아보기 전에 도치가 뭔지부터 알아봐야겠죠. 그래서 도치라는 게 뭔지 개념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개념. 여러분 그 혹시 국어 시간에 시 같은 거 배울 때 도치 배우지 않았냐? 아직 안 배우나? 배우지 않냐? 기억이 안 나. 그러니까 배웠는데 기억이 안 나는 거지 자스가.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우리말에서의 어수는요 나는 뭐뭐를 뭐뭐했다. 즉 우리말의 어수는요 주어, 목적어, 동사 어순이에요. 맞죠? 나는 뭐뭐를 뭐뭐했다. 근데 이거를 의도적으로 자리를 바꾸는 겁니다. 그럼 도치를 시키는 목적이 뭘까요? 도치를 시키는 목적은요 기본적으로 강조하기 위해서요. 강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평범하게 만약에 내가 너를 좋아해 이렇게 해버리면 좀 밋밋할 수 있어.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고백을 극대화하기 위해 강조하기 위해서 좋아해 내가 너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 됐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말을 바꿔서 쓰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상대방에게 좀 느낌을 다르게 전달할 수 있다는 거죠. 순서만 바꿔도요. 즉 도치를 시키는 목적은 결국 뭐냐면 강조, 임팩트를 위해서 그런 거야. 임팩트를 위해서. 알겠죠? 자, 일단 도치라는 거의 개념은 뭐냐? 간단합니다. 그냥 자리를 바꿨다라는 거예요. 자리를 바꿨다. 자리를 바꿨다.
근데 이렇게만 쓰면 너무 성의가 없죠. 이게 자리를 바꿨다는 게 뭐냐? 영어에서 말하는 도치는요, 주어와 동사의 자리가 바뀌었다를 기본적으로 도치라고 합니다. 즉, 그래서 영어에서는요, 동사, 주어, 어순으로 나가는 것. 이걸 우리가 도치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도치되었다. 자, 그러면은 도치시키는 경우에 대해서 경우를 한번 쭉 알아볼게요. 도치가 되는 경우. 자, 도치가 되는 경우는요, 그냥 아주 큰 범주로 나누자면 두 가지거든요.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부터 배워볼 이제 특수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조를 위해서요. 강조를 위해서. 강조를 위해서가 있고요. 두 번째는 니네가 알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참고로 부정어 도치, 뭐 부사 도치, 그 책에 나와 있는 것들이 있죠. 무슨 뭐 so, neither 도치 뭐 어쩌고 나왔잖아. 그게 전부 다 강조를 위한 도치예요. 전부 다. 그럼 나머지 하나가 뭐냐? 여러분은 이미 배웠습니다. 심지어 내 아들도 배웠어요. 내 아들도 배운 거예요. 의문문. 맞아요. 바로 의문문입니다. 의문문. 됐어요? 요 두 가지가 도치가 되는 경우가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당연히 의문문에 대한 경우는 우리가 배울 필요는 없고요. 우리는 요 강조가 되는 경우에 대해서만 배워볼 겁니다. 자, 그럼 바로 이어서 도치를 시키는 경우 여러 가지 종류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류가 다양한데요. 하나씩 써볼게요. 첫 번째, 부사 도치입니다. 자, 부사 도치가 일단 뭔지부터 알아야겠죠. 이 부사 도치는 구조가 어떻게 생겼냐면요. 일단 문장 맨 앞에 장소나 아니면 방향을 나타내는 부사가 나옵니다. 또는 부사구가 나와요. 부사나 부사구가 나와. 그럼 이제 뒤에 동사, 주어가 이렇게 자리가 바뀌게 됩니다. 이게 바로 부사 도치인데요. 여기에서 제가 미리 좀 말하자면 여기 부분이죠. 여기. 요 도치시킬 때 제가 일단 명칭을 이렇게 쓸게요. 정식 명칭은 아닌데요.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단순 도치라고 저는 얘기해요. 단순 도치. 쌤, 단순 도치가 뭐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냥 자리만 바꿔. 이런 뜻이에요. 자리만 바꾸라고요. 자리만 바꾸라고. 자, 그러면 이제 예문이 하나 필요하겠죠? 예시를 제가 두 개를 쓸 거거든요. 두 개. 아주 간단한 예시로 보여주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소를 나타내는 또는 방향을 나타내는 here라는 표현을 써볼게요. here. 여기도 똑같이 here로 쓰겠습니다. 자, 그래서 comes the man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쓰면은 어법상 올바른 문장이 됩니다. 자, 근데 이거랑 비슷하게 써볼게. 내가 이렇게 써볼게요. 한번. Here comes he라고 써볼게요. 이렇게 대명사로 썼어요. 이번에는요. 요 경우에는요 틀렸습니다. 요 경우에는 틀렸어요. 그럼 얘를 어떻게 맞게 고쳐야 되냐면요. 그렇지. Here he comes라고 써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일단은 요 예문 세 가지, 간단한 예문 세 가지를 통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릴게요. 자, 맨 첫 번째 예문처럼 이렇게 장소나 방향에 관련된 부사가 나왔죠. here란, 여기라는 부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comes라는 동사와 the man이라는 주어가 그냥 자리가 바뀌었어요. 자, 그냥 자리가 바뀌었습니다. 우리 이따가 배울 거지만, 지난 시간에 배웠지만 부정어 도치는 어땠어요? 부정어 도치는 의문문 쓰듯이 썼죠. 의문문 쓰듯이. 만약 여기가 부정어가 나왔다면 does he come이라고 썼을 거예요. 맞죠? 의문문 쓰듯이.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안 썼어요. 그렇게 안 쓰고 그냥 진짜 자리만 바꿨습니다. 자리만. comes the man. 그래서 단순 도치라고 쓴 거예요. 제가 그냥 자리만 바꾸라고. 알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특이사항이 있었습니다. 바로 뭐냐면 얘나 큰 차이가 없는데 차이점이 뭐냐? 주어가 대명사라는 거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 경우에는 도치시키니까 땡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결국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자, 부사 도치에서는요 대명사가 주어일 때 대명사 주어는 도치를 시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써야 된다? 원래 어순으로 써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가장 쉽게 배우는 방법은 뭐냐면은
여러분 그 초딩 때 혹시 그런 거 안 배웠냐? 요즘 영어 배우는 거랑 내가 배울 때랑 달라서 그 초등학교 때 영어를 배우기 시작한 게 거의 내가 1세대거든요. 그러니까 내 윗세대는요 초등학교 때 영어를 안 배웠어요. 아니 영어랑 과목이 없었어요. 초딩 때. 내가 1세대인데 내가 배울 때가 초3 때 처음 영어 배웠거든요. 지금도 그러냐? 너네 때 그랬어요? 그때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그때는 이제 그 이렇게 요새도 있나? 학교 이제 그 교실에 맨 앞에 보면은 여기 이제 구석탱이에 겁나 큰 TV가 하나 있어요. 있어요 지금? 그래? 잘 있어요. 붙어 있다고? 천장에 여기서 세대 차이가 나지. 스마트 TV에 스마트 TV. 스마트 TV라고요? 유튜브도 봐요. 뭐가 달라요 스마트 TV는? 블루투스나 이렇게 연결해서 아이패드랑. 좀 격세지감이 느껴지네요. 저희는요 내가 말한 TV는 진짜 TV예요. 진짜 TV. 브라운관 TV요? TV가 진짜 한 2만 해요. 한 2만 합니다. 한 2만에서 그게 이제 어떤 그 벽장이 아니라 아무튼 뭐라 해야 되지? 이게 이동식 그 옷장 같이 생긴 게 있어요. 큰 거. 그래서 이제 거기에 들어있던 내가 이걸 왜 설명하고 있어? 됐어. 이럴수록 자꾸 내가 나이 많다는 거가 증명하는 것 같아요. 자, 어쨌든 들어가서. 근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영상을 보여줘요. 영어 시간에. 그럼 이제 그 영상이 이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뭐 이제 그 어떤 사람이 뭐 패스트푸드점을 갔어. 그래서 이제 막 거기서 대화하는 상황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저번이 Can I take your order? 막 이러면서 시작하는 거야. 그래갖고 햄버거랑 피자 좀 내놔봐. 그래갖고 알았어 몇 달러야? 여기 4달러 이러면서 막 이제 계산하는 막 장면이 나와. 그러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음식을 줄 때 점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할까요? Here you are 이렇게 얘기해요. Here you are. 지금 요 어순을 봐봐요. Here you are. 그렇죠? 주어 동사 어순으로 말하죠. 왜? you가 대명사라서 되겠죠. 그래서 here are you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here you are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 그래서 다시 한번 부사 도치의 경우에는요. 단순 도치고 특이사항이 뭐다? 대명사 주어는 도치를 시키지 않는다라는 게 특이사항입니다. 어법에서 꽤 잘 나오는 녀석 중 하나예요. 그래서 첫 번째 설명드렸고요. 자, 부사 도치는 사실 이게 끝이고요. 바로 이어서 부정어 도치가 합니다. 자, 부정어 도치는 사실 지난 시간에 배웠었는데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드리지 않았던 부분이 이제 몇 가지가 있어서 그걸 좀 소개해 드릴게요. 자, 부정어 도치는 다시 한번 맨 앞에 부정어나 준부정어가 나오고 뒤에 주어 동사 도치가 이루어지는 구조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주어 동사가 도치되는 건 아까 봤던 부사 도치랑은 달랐었죠. 어떻게? 의문문처럼 자리를 바꾼다. 그래서 의문문 도치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라? 의문문 쓰듯이. 의문문 쓰듯이. 됐니? 그러니까 의문문 도치라는 것도 그냥 제가 만들어낸 말이에요. 정식 명칭은 아닙니다. 그냥 의문문 쓰듯이 써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자, 지난번에 제가 안 알려드린 거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이 준부정어의 종류가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알려드렸던 준부정어의 종류는요 거의 뭐뭐 아닌 즉 그 rarely, hardly 이 빈도부사 시리즈 있죠, 그렇죠? 네네 뭐 그런 애들. 그래서 rarely, 뭐 hardly 뭐 이런 애들이랑 그리고 little이라는 게 있었죠. 여기까지만 말했었는데 사실은 하나 더 있어요. 어떤 게 있냐? 바로 책에도 나와 있는데 only라는 단어도 부정어로 취급합니다. 우리가 only라는 단어. 선생님, only가 왜 부정어예요?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야 오늘 수업 끝나고 소윤이만 남어 이랬어. 예를 들어서 예시야 예시. 눈 커지지 마. 예시예요. 자 소윤이만 남어. 그럼 뭐뭐만 이게 뭐야? only잖아. 그럼 이 말을 반대로 해보자. 소윤이만 남아라고 하는 말은 결국에는 나머지는 남지 마 이거랑 똑같은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를 부정한다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거의 안 남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그래서 얘랑 의미가 비슷하다고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준부정어로 취급을 한다. 자, 다시 돌아가서 부정어 도치는 어떻게 된다? 부정어나 준부정어가 문장 맨 앞에 나오면 이렇게 주어 동사가 도치가 된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얘랑 좀 비슷하게 써보자면
뭐 never 같은 단어를 쓸 수 있겠죠. 그러면 이때는 never comes the man 이라고 쓰는 게 아니라 어떻게? never does를 먼저 써야지. never does he come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됐어요? 간단하게 보자면. 자, 근데 아까 부사도치에서는 특이한 녀석이 있었죠. 바로 대명사 주어는 도치가 안 된다였는데요. 얘는 도치를 했네요. 네, 얘는 대명사 주어냐 아니냐랑 상관이 없어요. 부정어 도치는요. 그러니까 부사 도치는 이 대명사 주어가 도치가 안 됐거든. 근데 얘는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면 다시 한번 부정어 도치에서는요. 대명사 주어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됐죠? 요게 이제 좀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정어 도치는 사실 특징이 여기서 끝나지가 않고요. 좀 대표적인 게 있는데 그거를 좀 써드릴게요. 여기 좀 지우고. 자, 여기다가 제가 당장 표시하고요. 여기다 좀 쓸게요. 대표적인 구문이 있습니다. 자, 잠깐 봅시다. 대표적인 구문이 바로 이제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겁니다. 바로 나데이 언틸리예요. 나데이 언틸리. 그래서 아니 피곤해서. 타이밍이 너무 적절했는데 나데이 언틸리입니다 하니까 너무 적절했는데 타이밍이. 자, 그래서 내가 이제 A로 쓸게요. A번. 일단은 not A until B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할 수 있느냐? 일단 해석을 다시 한번 써볼까요? 니네가 한번 해석 말해봐. 지난 시간에 했으니까. B 할 때까지 는 얘기하지 않는다. 이제 직역 버전이고 다른 버전이고. B 하고 나서야 A. 그렇죠. B 하고 나서야 비로소 A가 하는 거죠. 자, 근데 이거를 도치 버전으로 쓰면 어떻게 썼었죠? 맨 처음에 not이 나오고 그 다음에 오늘 테스트 한번 더 해볼까요? 납비 아니에요. until이 먼저 나왔어요. not until B. 그리고 A 네임이 나왔었는데 이 A가 바로 도치가 된 거였죠. 그렇죠? 어떻게? 의문문 도치가 되는 거야. 의문문 도치. 그렇죠? 의문문 도치. 의문문처럼. 됐죠? 이렇게 도치시키는 방식이 있습니다. 자, 이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열심히 하던 거였고요. 하나 더 있습니다. 대표적인 거. 너무나도 유명한 구문이라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건데 바로 뭐냐? not only A but also B입니다. 이거는 해석이 쉽죠? 뭡니까? 그렇죠. A만 아니라 B도. 됐어요? 그대로 해석한 거야. A만 아니라 B도. 그렇죠? 그래서 A뿐만 아니라 B 또한. 진짜 신기한 게 뭐냐면요. 좀 약간 뜬금없는 한 얘기예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를 기준으로 한다면 지금 졸업한 지 몇 년 됐어요? 지금 한 5, 6년 됐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제 친구들은 대부분은 이제 영어와 상관없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다 까먹었어요, 영어. 근데 지금 이렇게 가끔 만나서 얘기하잖아. 그럼 친구들이 뭐라고 물어본 줄 알아요? 야, 아직도 나돈니 버돌소 가르쳐주냐? 아직도 투투 가르쳐주냐?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잘 안 까먹나 봐, 학생들이. 나돈니 버돌소 투투. 네, 되게 잘 남는 것 같아요, 기억에. 자, 어쨌든 요 놈인데요. 얘도 똑같습니다. 얘는요, 근데 A랑은 약간 달라요. 그러니까 A 같은 경우는 not until B, A라고 이렇게 좀 구조가 좀 바뀌었죠. 근데 not only 버돌소는 딱히 바뀌진 않습니다. 이 구조 자체가 바뀌지는 않아요. 자, 근데 주의할 점이 있어요. 얘랑 얘의 차이가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이해를 잘해야 돼요. 여기에 but이라는 녀석이 들어가 있잖아. but이라는 녀석은요, 병렬 구조를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병렬 구조. 즉, A가 명사면 여기도 명사, 동사면 동사, 형용사면 형용사, 똑같은 이제 품사로 맞춰줘야 돼요. 자, 그러면 만약에 A 자리에 주어 동사가 나왔다면 여기도 주어 동사를 써줘야